1차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가 아예 노베이스다라고 하는 상태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1차 시험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15개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한데 사관학교의 특징이죠. 수능은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지역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. 근데 사관학교 시험은 시험을 응시하면서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. 이렇기 때문에 일선 학원들에서 시험장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실어 날릴 수 있는 이유이죠.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지역에서 무조건 봐야 된다고 하면 지역에 아닌 친구들이 지역에 가서 봐야 되니까 좀 더 번거로워서 1차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좀 줄어들 텐데 자기가 맘대로 자기 있는 지역에서 신청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에 허수 지원들이 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. 사실은. 어쨌든 작년에는 16개의 시험장이 있었어요. 근데 올해는 15개로 하나가 줄어있다. 이것도 사실 시사하는 바가 조금은 있죠. 사관학교에서 괜히 그래놨을 이유는 없고 어쨌든 시험장 하나만큼의 캐파는 좀 1차 응시가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죠. 자, 올해는 서울여대가 빠지고 다른 데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5군데, 경기 지역에서 1군데가 빠졌어요. 경기 4군데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어디에다가 원서를 낼 때 어디를 신청해야 될지 이걸 좀 봐두면 되겠고, 특히나 육사 시험장은 좀 빨리 마감이 돼요. 그래서 육사에서 시험 보고 싶은 친구들은 좀 원서 접수를 좀 일찍 해야겠다. 선착순 마감이니까. 그 정도. 자, 1차 시험의 과목은 탐구는 보지 않고 국어, 영어, 수학 3과목을 보는데 그 형태상 유형은 수능과 비슷한 유형이지만 형태상 구성이 조금 달라요. 수학은 사실상 형태상의 구성도 비슷하지만 국어하고 영어는 좀 다르다. 국어는 45문항이 아니라 30문항, 영어도 마찬가지 30문항. 특히나 국어는 독서하고 문학만을 본다. 즉 화법과 작문이나 매체, 언어와 매체를 시험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, 영어는 듣기 문항이 빠져 있다. 듣기 문항을 제외하고 30문항을 본다라고 하는 게 좀 형태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유형은 비슷하지만,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유형은 비슷하지만 어법 문제의 개수가 좀 더 많고, 그쵸? 어법 수능에서 하나 나오지만 상관에서 더 많이 나와요. 어법 2개, 어휘 2개, 양이 더 많고, 일치, 불일치 같은 게 나오긴 하지만 도표 같은 게 없는 등 쉬운 문항이 좀 적어요. 신경을 써야 되는 문항들이 많아서 어쨌든 국어든 영어든 시간 압박에 매우 시달리게 된다. 30문항으로 준 만큼 시험 시간은 50분으로 줄어있는 게 확인이 되죠. 그쵸? 영어는 듣기 하면서 뒤에 있는 문항을 푸는 것들이 좀 있어서 시간을 확충에 좀 유리한데, 듣기 없이 쉬운 문제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30문항 50분? 이거 쉽지가 않아요. 수학은 똑같이 100분의 30문항으로 이루어지는데 국어, 영어에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겠다. 자, 시험의 순서도 국어, 수학, 영어가 아니라 국어, 영어, 수학 이렇게 보고 전체 시험을 다 보면 1시 반경에서 끝나게 돼요. 즉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 쭉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오전 중에 시험이 끝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. 근한 3년 동안 이렇게 바뀌어서 실시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수험생들은 어려운 문제가 30번에 있던 게 24번으로 옮겨온다. 즉 문제는 똑같아도 그 위치만 바뀌어도 크게 점수가 요동을 치는데, 이처럼 구성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고 하는 건 별도로 1차 시험에 대한 준비를 좀 탄탄히 할 필요가 있겠다. 문제의 유형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구성이 다르다는 건 그 시험에서 접근해야 되는 방식들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수능과 조금 별도로 좀 충분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국어, 영어 각 과목의 특징을 좀 얘기했고, 자, 인문계 친구들은 확통과 미적, 기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, 사탐이나 가청 중에 아무거나 2개 선택해야 되는데, 자연계 친구들은 미적과 기하 혹은 과탐으로 정해져 있죠. 그쵸? 요거는 수능과 마찬가지이므로 크게 헷갈릴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은 인문계를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반면, 인문계에서 확통이나 사탐을 하는 친구들은 자연계 들어갈 수 없죠. 이는 사관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학교에서도 어떤 자연계 교차 지원들이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, 우리 사관 지망생 친구들도 지금 내가 자연계라고 하면 인문계의 컷이 좀 낮은 상황에서 그러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은가, 이런 것들도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
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듭니다. 실제로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도 자연계 캐파를 조금씩 늘리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.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지금 올해 또 인문계보단 자연계 숫자를 좀 더 늘려놨죠. 그렇죠? 그게 올해 육사에도 한 5%이지만 자연계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. 어쨌든 5%가 늘어났을 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계가 유리할지 자연계가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. 이미 공사는 작년, 재작년에 그렇게 해왔죠. 공사에 예를 들면 5%씩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예입니다. 5%씩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문계가 아직도 낮았다. 그러면 육사도 그럴 것인가?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죠.